네, 이제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바뀐 가상자산 시장, 코인이머니와 함께하면서 올바른 투자의 방향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재희 블록미디어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비트코인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상승한다라고 사실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전날부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자정께 67,000달러까지 터치를 했다가 현재 6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유가 하락이 있었죠.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일시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함께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리스크온 전환도 있었는데요. 주식, 원자재, 디지털 자산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위험 선호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매수도 좀 한몫을 했습니다. 스트레티지와 같은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가격 하단을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상승의 질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6월 한 달간 약 21억 달러 정도의 순 유출이 일어났었고요. 1 기준으로는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8,585만 달러의 순 유입이 있었고요. 이번 15일이죠. 가장 최근에는 64,009만 달러의 순 유출이 있었습니다. 즉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기간 자금 매수세는 아직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요즘 미 증시와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단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하고 난 이후에 첫날도 그랬고요. 두 번째 거래일도 그랬고 20% 가까이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고 오늘 벌써 2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2일차였던 이제 15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종가 기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IPO 직후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모두 소화하고 추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상장 3일차인 오늘은 프리마켓에 이어서 개장 직후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스페이스 X 지분이 정식 상장이 되면서 우주, AI 그리고 위성통신이라는 이 3박자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공모 시장에 흡수되는 단계로 진입을 한 건데요. 이 흥미로운 건 이번 IPO의 파급 효과가 단순히 주식시장에만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온체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이퍼리퀴드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스페이스 X의 이제 연계 무기한 선물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스페이스 X 무기한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XYGSPCX라는 상품인데요. 이 거래량이 스페이스 X의 IPO 당일날만 약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IPO 이전 3주간 SPCX의 일평균 거래량이 2,600만 달러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 50배 이상 급증한 셈인데요. 이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는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24시간 레버리지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 IPO 당일 변동성을 노린 글로벌 트레이더들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된 겁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분석을 해보면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 주식 연계 상품과 원자재 연계 상품을 비교했을 때 주식 연계 무기한 상품의 거래량이 6월 이 상반기에만 18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원유, 브렌트유 그리고 무기한 선물 거래량의 합계가 76억 달러라는 걸 고려한다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죠. 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이란이나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중심이었던 온체인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점차 커지면서 예. 이 주식 연계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이퍼리퀴드의 자체 토큰 가격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이벤트들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리퀴드의 자체 토큰이죠. 하이프 토큰이 스페이스 X 상장 당일 24시간 기준으로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량 폭증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바로 이 토큰인데요. 이 하이프 토큰의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하이프 토큰으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소각도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하이프 토큰의 유통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만큼 토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거래소 매출과 토큰의 가치가 직결되는 일종의 온체인 주식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블록과 SPCX 같은 더블록은 이제 SPCX 같은 대형 IPO 이벤트가 계속될 경우 하이퍼리퀴드의 수익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예. 이 시장에서 다음 대형 IPO들이 좀 남아있죠. 바로 엔트로픽과 오픈 AI입니다. 이제 장외 시장에서 이제 세컨더리 세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오픈 AI는 다만 이제 기존 밸류에이션 대비 조금 디스카운트가 돼서 거래되고 있고 이제 엔트로픽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주목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가오는 FOMC가 주목이 되는데 이 FOMC가 가상자산 시장에 이번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 미국 FOMC 6월 정례 회의가 잡혀 있죠. 이번에 좀 회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라는 겁니다. 이 8년간 연준을 이끌어온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15일을 마지막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현재는 이사로 이제 잔류하고 있는데요. 금리 자체는 동결 가능성이 99.4%이기 때문에 거의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점도표와 이제 발표될 포워드 가이던스인데요. 6월은 이제 분기별 경제 전망이 같이 발표되는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에는 FOMC 위원 19명이 각각 예상하는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가 담기게 되는데요. 그중에 점도표가 가장 핵심입니다. 점도표가 시사하는 올해와 내년 인하 횟수 그리고 금리 전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관건인데요. 워시 의장이 이제 과거부터 인플레이션 매파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기존 컨센서스보다 좀 매파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만 점도표가 좀 더 비둘기파적인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67,000달러 돌파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번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건지 실제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맥글론 분석가는 비트코인 연내 1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시각이지만 미국 주식으로 몰려간 자금들이 주식시장이 좀 붕괴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더 비관적인 이런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반대편에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굉장히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 셰프는 총괄인 제프 캔드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59,000달러 수준에서 바닥을 찍었고 이번 사이클에서 좀 상방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바닥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분석한 이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이 지속되고 있고 현물 비트코인의 ETF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으로 상승 신호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다만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5월 초 고점이었던 83,000달러를 돌파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도 그러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히나 뭐 리플이라던가 지캐시, 스텔라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 중에서도 XRP, 그러니까 즉 리플 그리고 지캐시, 스텔라들이 10% 이상이 넘는 상승률을 오늘 중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우선 XRP는 아시아 수요와 ETF 자금의 유입이 좀 강하게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제 한국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차지하는 이 네트워크 지갑 흐름에서 XRP의 비중이 일주일 전 13%에서 최근 31%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XRP 현물 ETF도
비트코인과 다르게 계속해서 순유출 없이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GKC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AI 보안 점검 내러티브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간에는 이 취약점 보안 때문에 조금 가격이 흔들렸지만 최근에 이 부분을 AI를 활용을 해서 타파를 했고 그 덕분에 오늘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텔라는 XRP와도 많이 비교가 되긴 하는데 예. 그 이유가 바로 트레이드파이, 전통 금융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텔라는 지난달 말에 미국의 예탁 결제원이죠. DTCC와 함께 이 스탁적인 자산을 토큰화하고 이를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해서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장 이런 센티먼트가 좀 좋아지면서 오늘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쭉 앞으로의 흐름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만큼 내일도 또 관련 이야기들 계속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재희 블록미디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이 머니 시간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직후 이제 약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3대 지수 오늘도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77% 상승하며 52,00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강보합권 0.06%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도 0.10% 상승하면서 7,56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코너는 내일 아침 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미리 보는 매일경제 순서입니다. 내일자 조간신문의 핵심 기사 함께 만나보시죠.